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DBC 진행을 맡은 사회자 이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화창한 봄날 여러분들 DBC장에서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DBC는 이글드림 그룹의 성공 핵심 시스템인 드림빌더스 클럽입니다. 여러분들께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는지 3주간 과정이 진행됩니다. 꼭 수료하셔서 아메이 ABO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인 오늘은 Q&A와 그리고 Y 아메이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어떤 걸 하면 되는지 알 수 있는 10코어와 그리고 사업 핵심 포인트를 알 수 있는 너츠 앤 볼츠 1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나머지 너츠 앤 볼츠 2 이렇게 12가지 주제를 알려드리고 수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주인 Q&A와 Y 아메이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시간에 강의를 해드릴 강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A를 강의해 주실 파운더스 사파이어 장희선 리더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파운더스 사파이어 장희선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한번 왔었는데 또 불러주셔가지고, 네. 당황하면서 왔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오늘 운이 좋아지는 마법의 주문 알려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새롭잖아, 그죠? 저도 항상 새롭더라고요. 제가 오늘 마법의 주문 하나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르메스, 그레이스, 네, 그 상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구미에 살고 있고, 대구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장희선이고, 요즘에 이렇게 챗GPT를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이용해 보셨어요? 네, 해보면 이렇게 그림도 잘 그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오면서도 챗GPT 하면서 얘기하면서 왔는데 오늘 내가 잘할 수 있겠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믿음을 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 행복하세요? 지금이라 하시던데 엄청 센스 있으신 분들. 네, 이거 보셨어요? 네, 폭삭 쏘았는 거.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쏘았다고요? 수고했다고요? 네, 무슨 뜻인지 아냐고 물었더니 자신있게 쏘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게 제주도 방언으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니면 망했다는 뜻도 된대요. 제가 GPT한테 물어보니까. 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럴 때 행복하셨어요? 연애할 때? 안 해보셨어요? 행복했잖아요. 네, 이럴 때 행복하셨어요? 네, 아닌 것처럼. 네, 이럴 때 이런 거 해보셨어요? 사랑의 도피? 해봤다고? 네, 해보셨어요. 네, 이럴 때 즐거우셨죠? 이렇게 아이들이 클 때도 즐겁잖아, 그죠? 행복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는 거를 보면서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셨어요, 다들? 애순이가 누구를 선택했어요? 양관식. 부산길이랑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쵸? 그래서 애순이는 어쨌든 고심 끝에 양관식이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좀 폭삭 쏘아받긴 했지만 잘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옆에 있는 이 친구도 되게 이쁘잖아요. 근데 누구를 선택했어요? 상길이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영란이는 평생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오늘의 선택이 양관식인지 부산길인지 그리고 이 일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양관식 같은 일을 선택하는 건지 아니면 부산길 같은 일을 선택하는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저는 저희 신랑이 약간 양관식 닮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박보검을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딸내미는 박보검을 닮았다고 하길래 제가 어머 큰일 날 소리를 자꾸 한다. 예, 전혀 안 닮았습니다. 얼굴은. 예, 다음에 보시면 놀랄라. 예. 예.
Q&A가 크게 바뀌지 않아서 저번하고 또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 복습한다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를 한 10번 들어야 알겠더라고요. 예, 그런 마음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도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거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우리랑 똑같이 대답해요. 되게 신기해요. 내가 어떤 의도로 묻는지 알더라고요. 네,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뭡니까? 피라미드 같은데? 이건 뭡니까? 피라미드 같은데? 근데 이제 다단계야 피라미드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저는 되게, 따뜻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주변에 피해주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물어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이 진짜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쵸?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는 재미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런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다기보다는 남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저분 누구세요? 칼렌버그 박사님? 저분 아세요? 모른다고요? 모르시는 분도 있겠죠. 리치 디버스와 제이 벤 엔델이라고, 저 오른쪽 계신 분은 그 아메이 창립자 두 분이시고, 여기 왼쪽 계신 분은 그 뉴트리라이트를 창립하신 칼렌버그 박사님이세요. 예. 너무 말이 빨랐죠? 예, 저 왼쪽에 계신 분은 뉴트리라이트라고 우리 건강보조식품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비타민을 배우시는 분들은, 영양학을 아시는 분들은 칼렌버그를 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아메이를 창립하신 리치 디버스와 제이 벤 엔델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지를 얘기해줘요. 네, 내 친구가 제이면 어떻겠어요? 그럼 나 리치가 또 돼야죠. 네, 좋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주고, 그런데 아메이가 먼저 생겼습니까? 뉴트라이트가 먼저 생겼습니까? 다 배우신 분들이네, 맞죠? 그래서 뉴트라이트가 1934년에 창립이 됐고, 90주년이 다 됐고, 지금 아메이가 1959년도에 창립이 됐어요. 왜 뉴트라이트가 먼저 생겼지?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리치하고 제이가 아메이를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역사를 다 얘기하기는 길지만, 어쨌든 리치와 제이가 같이 유통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뉴트라이트가 먼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뉴트라이트는 좋은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좋은 제품을 만들었지만, 제품을 유통하는 사람과 제조하는 사람이 다르니까, 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문제가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뉴트라이트라는 좋은 회사가 잘 안 되게 될 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제이하고 리치는 생산하고 유통은 함께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 옛날에 한 거예요. 우리 지금도 유통은 따로 하는 거 아시죠? 네. 우리도 이제 그 아티스트리아라고 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 일반 화장품을 사면요, 원가가 진짜 얼마 안 해요. 유통해보신 분들 아마 아실 것 같아. 그래서 시중에 60만원, 70만원 하는 화장품이, 3만원 이렇게, 원가는 뭐 2만원 이렇게. 너무 싸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통하고 생산을 다 따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함께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직접 만들고 우리가 직접 전달하자라고 해서 생긴 게 그 지금의 아메이의 그 전달 방식이에요. 그래서 직접 판매 방식. 그리고 제품을 써보고 좋아서 제품을 전달하는 소비자한테도 그러면 이익을 나눠주는 게 어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의 그 방식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구죠? 자, 깜짝 놀랐네. 자, 제가 그 앞에는 다른 사람이었는데 지금 박보검으로 다시 바꿨어요. 네, 지금 이슈가 있는 분은 바꾸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네, 저는요 남자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알렸어요. 그럼 이제 남자들한테 딸내미들한테 알리지 말이 이렇게 했더니 박보검이가 누구한테 알렸을까요? 애순이한테 알렸지. 그래서 애순이가 또 이렇게 또 남자들을 좋아하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알린 거예요. 이렇게 알렸어요. 자, 그랬더니,
저는 3명한테 알렸지만 애순이가 예뻐가지고 애순이가 더 많이 알렸어요. 누가 더 많이 알렸습니까? 애순이가 많이 알렸죠. 그러면 저는 이제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면 연봉 한 1억 돼요. 이것도 괜찮죠? 네. 그런데 애순이는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래서 연봉이 2억이 됩니다. 피라미드입니까? 아니죠. 다단계입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면 2년에서 5년 안에 웬만한 대기업 그 사장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으며 인쇄 같은 수익과 상속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수익 배분 구조가 디스트리뷰터들 활동의 원동력이 되며 그 합리성을 인정받아서 에디슨 마케팅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 요즘에 테슬라 하세요? 테슬라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좋아하는데 그 테슬라 그 분 이름 뭐죠? 일론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가 에디슨 환경상을 받았어요. 네, 그렇게 들으니까 조금 멀지 않죠? 네. 그 일론 머스크가 에디슨 환경상을 받았고, 아메이가 에디슨 마케팅상을 그 옛날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잘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 결국은 전달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나요? 네, 합니까? 비쌉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네, 비싸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네, 여기가 울산화학단지 맞죠?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여수에 있는 화학단지. 여기는 아메이 본사 전경. 네.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제품을 쓰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탄소세가 매겨지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많은 것들이 탄소세와 연관이 되게 되면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맞죠? 지금 관세도 막 어마어마하게 때리니까 지금 그 무역항에 배가 없다 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던 분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만난 분 중에서 말기암이셨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집에 가라 했어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근데 그 병원에서는 수술, 항암, 수술, 방사선까지 다 하니까 사실 해줄 게 없잖아요. 그러고 가라고 하고 한 6개월도 못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결론적으로 지금은 2년 넘게 살고 계세요. 잘 살고 계시고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셨는데 뼈로 전이가 다 돼가지고 사실은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면 요런데 이렇게 계단 요 정도 안 돼도 우리 보면 인도랑 차도 보면 살짝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를 올라가는 게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기 뼈가 다 아픈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잘 다니시고 그리고 그분을 제가 도와드렸던 건 물을 바꿔드리고 그리고 이제 암 환자분들을 만나면 제가 설탕 먼저 끊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을 끊게 해드리고 식단을 바꿔드리고 그리고 멘즈팩을 하나 드시게 했어요. 그러고는 되게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네. 그러고는 머리카락도 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한 10분도 앉아있기 힘들었는데 1시간씩도 앉아 계시고 지금은 소일거리도 하시면서 잘 생활하고 계세요. 비쌉니까? 자, 그리고 세탁세제가 요새는 근데 금액이 이제 바뀌었는데 맞죠? 세탁세제를 한 달에 그 2만 원씩 쓰시더라고요. 액체 세제 쓰시는 분들은 세제를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드렸어요. 저희 거가 세탁세제 지금 조금 올랐죠? 근데 그래도 아마 비슷한데, 저는 세탁세제랑 표백제 두 가지를 섞어 쓰거든요. 그렇게 섞어 쓰면, 한 1년 정도 쓰지 않으세요? 한 1년 반도 쓰고, 네. 그리고 이렇게 쓰면 한 250번을 씁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제가 만났던 분은 1년 동안 세탁비로 한 24만 원? 유연제 빼고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 쓰시면 연간 세탁비가 한 5만 원, 6만 원으로 줄어요. 비쌉니까? 안 비싸죠?
예, 186,400원 절감됐어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제 친동생이에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말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났죠?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는, 외국 거,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막, 용량은 얼마 안 되는데, 막, 10몇만 원짜리 써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친구는 여기 두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거의 저녁에 머리에 신경 쓰는 루틴이 한 1시간에서 2시간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이 친구는 샴푸를 바꾸고 L400을 쓰고 이렇게 해서 머리가 많이 났습니다. L400으로 머리가 어떻게 나는지 아시죠? 네. 피부과 가보셨어요? 피부과 가면 뭘로 피부 좋게 합니까? 레이저. 레이저 쓰면 피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지죠? 네.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쏘면은 이렇게 숨겨서 쏴도 가잖아. 그죠? 좋아지죠? 가고, 그리고 우리가 관절이 안 좋아서 침 맞으러 가거나 이러면 거기 물리치료 받거나 하면 거기에 IR-LED라고 보신 적 없으세요? 못 봤어요? 거기 적혀 있는데. 자, 그러면 그 레이저로 여기가 아픈 게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자, 그러면 머리에 엘사를 쓰면 머리가 날까 안 날까요? 나요. 그래서 그 레이저의 원리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 레이저로 머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하나 쏘면 안 날 텐데 100개를 맞게 쏘니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난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내가 옛날에 머리 났던 그 기억 있죠? 그걸 다 깨우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원리로 머리가 나는 거죠. 자, 이분은 스트레스 때문에 위가 되게 안 좋으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사는 것도 힘드니까 뭘 드시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뭐 드세요라고 물어보니까 계란을 6개 드신다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계란 6개면 프로틴으로 바꿔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그러면 그걸로 프로틴을 바꿔 먹자고 했는데 좀 덜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고는 신기하게 위가 덜 쓰리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계란을 이렇게 많이 드셨는데, 계란이, 5개 먹으면은, 맞나요? 하루에 5개 먹으면 2,500원, 30일이면 75,000원. 저희 프로틴 사면 되겠죠? 그래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최근에 제가 또 도와드린 분인데, 만났는데, 어디가 안 좋으세요라고 했더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고쳐줘야 돼요, 그러면? 장.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고쳐드렸더니, 어디가 좋아지셨어요? 라고 한번 적어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근데 꼭 있잖아요. 만나서 물어보셔야 돼요. 자기가 어디가 좋아졌는지 좀 까먹거든요. 그래서 꼭 물어보면 얘기를 더 많이 하세요. 제일 먼저 매일 있던 두통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그날도, 만나서 제가 바로 좀 챙겨서 먹이고 그랬는데 두통이 그때부터 없어졌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역한 방귀 냄새로 자다가 가족들 다 깨었대요. 근데 지금 없대요. 그리고 이제 변에서도 냄새가 좀 사라지고 목에 이물감이 있대요. 그런 거 있으세요? 그런 게 있답니다. 근데 그게 없어졌고 심각한 허기짐이 거의 좀비 수준이었대요. 그래서 진짜 좀비 같은 느낌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없어지고 매일 먹던 과자나 국수나 빵을 안 먹게 되고 참고로 별명이 빵순이였대요. 그래서 제가 빵하고 커피 끊으라 했거든요. 근데 커피를 하루에 10잔씩 드시던 분이 확 끊으면 문제가 와요. 그래서 한 잔만 드시게 했어요. 네. 그래서 몸이 무거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몸이 천근만근 사이래요. 천근만근 사이. 천근하고 만근 차이 많은데 천근만근 사이고, 그리고 오늘 5시간 자고 8시에 벌떡 일어났고 피곤함이 없어지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변비가 없어지고 태어나서 매일 똥 누는 거 처음이래요. 그래서 가벼워서 계속 움직이게 된다고. 네, 되게 제가 한 명 살렸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살아나니까 가족들을 또 챙기시더라고요. 네. 비쌉니까? 이분은 이제 굿모닝 하면서 조금 들어갔거든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이 이제
영양제가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저는 이렇게 물었어요. 영양제를 먹는다고 하면 뭐 때문에 드실 것 같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예, 모르면 맞받아치면 돼. 알았죠? 맞받아치면 돼요. 자, 그래서, 영양제를 먹는다면 뭐 때문에 드세요? 건강 때문에? 먹으면 좋아져요? 예. 그래서 뭐 때문에 먹냐면 우리가 그 영양제 안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 때문에 먹잖아요. 근데 비타민 미네랄은 원래 어디서 옵니까? 땅에서 오죠. 자, 그래서 땅에 보면 이렇게 아연, 구리, 망간, 칼슘 이런 것들이 원래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휴경, 휴작 이렇게 배웠죠. 근데 요새 그런 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제가 그때 인삼딸기 얘기해드렸죠? 다 까먹었어요? 오늘 다 새로 오셨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런 거. 자, 인삼딸기가 뭘까요? 자, 인삼을 키우고 나서 빼면은 거기다가 농사를 다시 지으면 작물이 잘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왜 안 나요? 네, 인삼이 다 빨아먹어서. 그런데 딸기를 심으면 나요. 인삼 딸기 드실래요? 안 먹고 싶죠? 근데 그 전에 먹고 싶었잖아요. 그죠? 뭔가 몸에 좋을 것 같아서. 예. 저희 아빠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산삼을 캐 먹었나 봐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24시간을 쓸어서 잔 거예요, 산에서. 그리고 실제로 탈영했다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난리 났대요. 그 산삼을 먹으면 산삼에 있는 이런 것들, 에너지를 많이 갖고 오는 거죠. 그 신만이들이 산삼을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다 까먹었어요? 신만이들이 산에 가면 산삼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쫙 빨아당겨가지고 그래서 산삼을 찾을 수 있대요. 그래서 오늘부터 산에 가시면 땅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근처에 산삼 있어요. 예. 산삼 아닐 수도 있으니까 바로 먹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래는 토양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걸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먹죠. 자, 그리고 우리가 먹으면 뭘 합니까? 응아해요. 응아해요. 그럼 응아가 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저기 촌에 가면 응아 냄새 납니까? 별로 안 나죠? 왜 안 납니까? 네, 화학비료를 다 쓰니까. 그래서 제가 코코몽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코코몽 안 봤어요? 코코몽 보는 세대 아닙니까? 코코몽에 보면 나쁜 악당들이 와가지고 코코몽한테 뭘 줘요. 그게 화학비료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농사를 하니까 작물이 엄청 큰 거예요. 그 롯데 마트 이런 데 가면 작물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작물이 크니까 코코몽이 사람이 좋잖아요. 코코몽 사람인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혼자 먹기가 그러니까 나눠주잖아요. 그 나눠줬더니 애들이 어떻게 돼요? 비실비실 아파요. 그게 화학비료 때문인데, 원래 똥에는 50가지 미네랄이 있습니다. 네. 알아요? 50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화학비료로 가면 몇 가지로 주냐면 3가지로 줍니다. 그래서 질소, 인산, 칼륨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화학비료 겉면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거의 질소, 인산, 칼륨밖에 없고, 그럼 이 3가지로 줄었으니까 47가지는 어디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어디? 영양제. 예. 그래서 이게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문자 오잖아요. 저희는 달달하게 비닐하우스 재배했다고 해도 안 보고 이렇게 만든 귤이에 이렇게 하면 사 먹고 싶어요? 저는 그게 별로 안 사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노지 귤을 사 먹는데 요새는 거의 다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니까 태양도 없고 비도 없고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영양가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애들이 괜히 아픈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따로 영양을 따로 챙기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 줄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생태계 순환 시스템이 지금은 다 붕괴됐습니다. 좀 안타깝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쿠팡에 들어가면 파프리카 2개가 1960원, 사과가
5개 정도 되는 게 9,360원. 지금 더 비쌀 것 같아요. 그리고 당근이 국내산 당근, 흑당근 3,020원. 그리고 석류가 냉동인데 6,900원. 브로콜리 한 개 3,790원. 이거 유기농 아닙니다. 그냥 일반. 그러면 이제 칠레산 블루베리가 8,750원. 이런 거 먹어야 돼요. 계속. 그죠? 산화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증진 효과를 위해서 그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먹는 것은 적극 권장할 사항이고요. 브로콜리, 파프리카, 피망, 고추, 오이, 당근, 토마토 이런 것들이 골고루 섞인 그 야채 과일을 하루에 5접시 이상 먹는 것이 추천이 됩니다. 네, 몇 접시? 오늘 드셨어요? 아침에 한 접시 드시고 오셔야지 5접시 채울 수 있는데. 그죠? 그러면 이렇게 먹는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돈도 문제가 되고, 너무 힘들지 않아요? 네, 그쵸? 배불러요. 네. 근데 만약에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벌레를 일일이 잡고 유기농으로 내가 키운 야채 과일로 영양제를 만들어서 저렇게 5접시 판매하면 얼마 받아야 돼요?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것만 더해가지고 하루 한 개, 한 접시, 저것만 더해서 하루치 만들면, 하루치 얼마에 판매하실래요? 하루치? 3만원? 그럼 한 달치? 얼마? 90만원? 900만원? 네, 그러면 더블엑스가 싸요, 비싸요? 싸요. 네. 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겠습니다. (1920년대) 서양에서는 지금과는 달리 동양에서 사용하는 거름과 퇴비를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칼 렌보그는 달랐습니다. Karl Renberg discovered that even after 3,000 years of practicing farming, the land in China looked fertile, and that the plants there were rich in nutrition. That's why he began his study of Asian agriculture. 유기농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80년 전부터 뉴트리라이트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의 섭리를 최대한 이용하는 뉴트리라이트만의 농법을 완성했습니다. Discovery for Change. 세상을 바꾼 발견, 세상을 바꾼 80년. 오늘날 뉴트리라이트가 세계적인 식물 영양소 전문가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네, 잘 보셨죠? 네, 저분 발음 되게 좋잖아요. 칼 렌버그 이거 발음 되게 좋으신데. 네, 그래서 더블엑스에 다 들었죠. 더블엑스가 하루 2,900원. 비쌉니까? 갑자기 엄청 싸죠? 아까 우리 당근 하나 가격밖에 안 돼요. 그렇죠? 사과 하나에 3,300원. 내가 이거를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한 번 더 해달라고요? 이게 뭐 찌를 거 없는데.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챗GPT한테 제가 비싸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아메이는 비싸잖아 라고 물었더니 그것도 많이 하는 질문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데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감을 먼저 해주래요. 챗GPT가 우리보다 나아요. 우리 막 성질나 죽겠는데 비싸기는 무슨 비싸다 해서 너무 이런 말 하고 싶잖아, 그죠? 그래서 경험을 섞어서 얘기하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일반 마트 제품보다 좀 더 가격대가 있는 편이야. 이렇게 공감을 먼저 하세요. 나도 처음에 저 비싼 거 아닌가 싶었거든? 공감하고 있습니까? 근데 확실히 써보니까 경험. 네. 성분이나 품질, 흡수력에서 차이가 있더라고.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원료 자체가 유기농이고 뉴트리라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라서 믿고 쓸 수 있었어. 할 수 있겠어요? 네, 공감과 경험을 섞어서 네, 되게 똑똑하죠? 그리고 짧고 명확하게 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네. 맞아, 싸지 않아.
근데 그만한 품질과 가치가 있으니까 난 쓰고 있어. 그냥 비싼 게 아니라 좋은 걸 쓰는 거라는 느낌으로 하면 된답니다. 네. 한 개 더 있는데. 네. 그리고 비유로 설명해도 된답니다. 비유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플레이를 줬어요. 네, 오늘 가서 챗GPT 불나겠는데. 아미의 제품은 딱 애플 같은 느낌이야. 뭐라고요? 애플이랍니다. 애플이랍니다. 애텀이야. 아유, 참. 말실수. 애플 같은 느낌이야. 가격은 좀 있지만, 써본 사람은 왜 그 값을 하는지 알아. 나는 건강 챙기는 데 있어서 투자라고 생각해. 엄청 있어 보이죠? 예, 이렇게 한 개 골라서 하세요. 네. 그리고 팔아야 하잖아. 네. 이것도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으니까 좀 이따 또 찍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팔아야 하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물어봅니까? 팔아야 하잖아. 라고 물어봅니까? 그럼 제가 처음에 아메이가 어떤 일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아메이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와 사업자를 균형을 맞추는 일인데, 이게 저희 집 책장인데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얼마치 산 것 같아요? 2천만 원.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엄청 샀잖아요. 저한테 누가 엄청 팔았겠죠? 제가 그 사람은, 그러고 어디 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판매원한테 샀는데, 별로 그렇게 써보고 싶거나 뭐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잘 아시죠? 근데 이분은 또 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품을 저한테 막 권하지는 않았는데 다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라. 예, 이게 더 중요하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반갑게 만나라. 네, 반갑게 아까 인사해 주셨죠? 그레이스 하시면서. 네, 그렇게 반갑게 만나면 또 보고 싶잖아요. 그죠? 방금 아까 에르메스 다 까먹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환영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만날 때는 환한 미소와 밝은 목소리로 반가움을 표현하시랍니다. 그리고 관심을 좀 보여주래요. 네. 우리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도 괜히 나한테 관심 보이는 남자애 있으면 좀 그 다음날 안 좋아하는데 또 옷 좀 입고 가고 안 그랬어요? 좀 신경 쓰이고 좀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상대에게 관심을 보여랍니다. 관심 어떻게 보여요? 칭찬. 네. 그래서 칭찬하면 되고. 우리 미인 대칭 배웠잖아요. 그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경청하라. 경청 잘 됩니까? 네, 우린 잘 되잖아. 그죠? 그래서 경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애들 중에 보면 애들이 집에 2명 있어요? 뭐 2명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2명 있으면 그 중에 1명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애한테 먼저 저는 시켜요. 네가 먼저 말하고 넌 들어라. 이렇게. 게임이다. 이렇게. 그럼 이 친구가 신나서 말하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 친구를 또 경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 훈련을 한 다음에 이렇게 그 친구가 얘기했던 거를 시키면 한 개도 기억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집에서 모임 같은 걸 하면 뭘 하냐면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어요. 이름 적고 내가 잘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내가 뭐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나의 꿈. 이렇게 3가지를 적잖아요. 몇 개 안 되죠? 근데 이렇게 10명에서 돌면요. 기억을 할까요? 못 할까요? 기억을 잘 못해요. 네, 그래서 경청훈련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때 그렇게 들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경청? 너 새롭다, 그죠? 자, 해볼까요? 네, 자, 1번.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몽땅 외운다. 두 눈을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인다. 예, 손 들고 해보세요. 자, 외운 것을 요약해서 말해준다. 기억나요? 자,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외운다. 뭐가 바뀌었다.
두 눈을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인다. 이런 것을 요약해서 말해준다. 예, 순서는 바뀌었지만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따뜻한 말을 하라. 가장 좋은 말은 칭찬인데, 우리가 진짜 막 험담은 좀 재밌잖아, 그죠? 근데 칭찬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칭찬을 먼저 많이 하랍니다. 그리고 호의를 제공하라. 다른 사람을 만나면 호의를 베풀어라. 그래서 꼭 돈이나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호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도 우리가 타보면 이렇게 먼저 내리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번씩 보면. 그럼 저는 그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기분 좋은 만남을 만들어라. 다른 사람을 만나면 함께 있던 시간이 유쾌하고 편안한 만남이 되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불쾌하고 불편하면 별로 다시 안 만나고 싶겠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 잘 모르겠으면 녹음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깜짝 놀랍니다. 나 혼자 말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녹음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인시켜라. 자, 인간관계가 유지되려면 첫 단계에서 각인이 중요한데,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거나 특이한 별명을 말하거나 이렇게 해도 된답니다. 네. 별명 있습니까? 별명? 예, 아니면 춤을 춰도 된답니다. 댄스 타임. 예, 그러면 기억은 하겠다, 그죠? 네, 기억하겠어요. 자, 그리고 기대감 형성하라. 헤어질 때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 친구한테 오늘 내가 할 얘기가 있어. 막 하루 종일 안 보내주면 다음에 볼까, 안 볼까요? 안 보겠죠? 그래서 그래도 2-3시간 안으로 만나면 좋은 것 같아. 그죠? 막 6시간씩 붙들어 놓으면 전화 안 받겠죠? 예. 네. 그래서 아쉽게 헤어져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에게 좋은 감정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우리 연애할 때 밀당 해보셨죠?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그때 잠깐 이렇게 좀 아쉽게 좀 헤어지고 해야지 또 만나고 싶고 이런 거 있었잖아, 그죠? 네, 그런 게 있답니다. 자, 겸손하라. 지금까지 말한 9가지 사항이 실천되려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나보다 잘났거나 도움이 될 사람을 만나면 시키지 않아도 반갑고 그런 거 있죠. 관심과 칭찬을 넘어서 아부까지 건네지만 나보다 못났거나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사람의 간사한 마음이다. 그래서 나랑 그렇게 관계가 없더라도 조금 관심 보이고 겸손하게 그런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답니다. 예. 그러면 예, 사업이 잘 된답니다. 네, 이거를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자, 내가 팔아야 하잖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꼭 파는 것이 아니라 너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배웠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단백질을 난 팔고 싶은데 단백질을 어떻게 경험을 얘기하면 돼? 라고 했더니 뉴트리라이트 식물성 단백질을 소개할 때는 딱딱하게 단백질이 필요해요 보다 상대방의 식습관이나 건강 고민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꺼내는 게 포인트랍니다. 자, 기본 멘트의 흐름을 다 짚어줬어요. 그래서 저를 그레이스라고 불러달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레이스의 톤으로 따뜻하고 자연스럽게 그 나의 경험부터 해서 진심과 신뢰를 담아서 이렇게 얘기하랍니다. 나 아침에 잘 못 챙겨 먹을 때가 많았거든. 그래서 단백질 쉐이크 하나로 시작했는데 뉴트리라이트 식물성 단백질이 생각보다 포만감도 있고 속도 편하더라고. 이렇게 편하더라고 보여요? 편하더라고. 이게 AI 말투가 아니에요. 그리고 2번은 상대방의 상황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예, 한 개 더 나와야 돼요. 그래서 혹시 너는 아침 챙겨 먹는 편이야? 이렇게 질문도 하랍니다. 단백질 따로 챙기고 있어? 요즘은 단백질이 그냥 운동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제품을 언급하면서 부담 없는 제안을 하랍니다. 나는 유청 단백질은 속이 안 맞았는데 이건 식물성이라 소화도 편하고 원료도 깔끔해서 좋았어. 혹시 한번 마셔볼래? 맛도 깔끔해서 거부감 없을 거야. 되게 괜찮죠? 되게 똘똘해요. 또 있네. 그래서 이렇게 다 짚어줘, 핵심을. 짧게 말할 때는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운동을 안 해도 단백질은 꼭 필요하대. 나도 식사가 불규칙해서 식물성 단백질로 간단하게 챙기고 있어. 그리고 뉴트리아드 단백질은 콩, 밀, 완두 3가지 식물에서 나와서 영양 밸런스 좋고 속도 부담 없어서 나는 꾸준히 먹고 있어. 되게 똑똑하죠? 그리고 포인트는 뭐냐면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줬어요. 기억하고 있으래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걸 딱 기억하고 있다가 얘기해야 할 때 얘기를 딱 잘하면 된답니다. 네. 되게 똑똑합니다. We can take one, saw sticks. Okay. I work it, do work jobs. The harder you work, the more you grow. The more people that buy your stuff from your business, you make more money. Putting in effort is worth it. You get money from the tooth fairy too. Somebody I trust. A person. I'd rather buy something from a friend than someone you trust like a friend, not a stranger. Because I already know them, and they know me, so I know that they're gonna give me something real. They walk and talk. A person's alive. 애들이 더 똑똑하죠. 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제품도 구매하고 싶답니다. 자, 그리고 빨리 돈이 안 된다. 빨리 돈이 안 됩니까? 예, 그렇다는 눈빛으로. 네. 자, 그러면, 이건 많이 보셨겠지만, 현금 흐름의 4사분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옛날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그 20년 전에도 읽었었는데, 그때도 이거 그림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돈을 버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월급으로 벌든지, 내가 자영업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그죠? 저희는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뭐 월급 생활자를 하거나 아니 월급을 벌어서 살다가 나이가 들면 자영업을 또 찾는데 그것도 참 그런 것이 내가 월급만 받고 살다가 갑자기 자영업을 하려고 하면 잘 될까요? 네, 그래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월급 생활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영업자, 세 번째는 사업가, 네 번째는 투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분이 예전에 이제 생활을 하면서 되게 힘들어서 거의 노숙 생활을 하신 적이 있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하버드대를 나왔나? 그렇죠. 아닌가? 맞죠? 근데 그분이 되게 똘똘하잖아요. 근데 왜 직장도 갖지 않고 그렇게 노숙 생활을 했을까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왼쪽에 있는 사분면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빨리 돈이 되는 일은 뭔가요? 부산길. 부산길이 제일 빨라요. 돈이 있는 사람 만나면 제일 빠른데, 네, 빨리 돈이 되는 일은 이제 월급을 받으면 바로 돈 받잖아요. 그죠? 자영업도 빨리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사업가와 투자가는 다른 영역이죠. 그래서, 사업가와 투자가 영역은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영역이죠. 그리고 시스템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하는 영역인데 돈을 버는 방법을 보시면 월급 생활자는 보통 한 200에서 500? 뭐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직장 다니는 동안 돈을 벌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자영업자는 자영업을 하는 동안 근데 자영업을 하게 되면 제로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2,000만 원도 벌 수 있죠. 저희 신랑도 자영업인데 이렇게 업다운이 되게 심했어요. 요즘은 조금 낫지만 심할 때는 되게 이렇게 심하더라고요. 아메이는 어느 영역에 있습니까? 아메이는 오른쪽 영역에 가 있잖아요. 그죠? 건물을 짓는 일과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오른쪽 영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분면에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내가 그러면 건물을 짓겠다. 아메이로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2층 건물을 지을 수도 있을 것이고 3층 건물을 지을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러면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2층 건물을 지으면 300만 원 정도 200만 원 잘못 적어놨네. 그렇죠?
2층 건물을 지으면 200만 원 정도, 3층 건물을 지으면 300만 원 정도, 6층 건물을 지으면 600만 원 정도가 따박따박 매달 이렇게 죽을 때까지 나오는 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돈의 흐름의 형태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는 주식 투자하시면서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배당 투자가 일반 주식하고는 좀 다른 영역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현금흐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파이어만 돼도 연봉이 6천만 원 정도가 돼요. 네. 그리고 에메랄드는 연봉이 8천만 원, 다이아몬드는 1억 5천. 네.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내가 일을 하는 동안 먹고 사는 건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돈을 마음껏 벌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시기가 되게 길어요. 그리고 어른들 보면 놀러 다녀야 될 때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럼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이가 딱 70이 넘어가니까 몸이 약해져요. 그런 거 느끼세요? 어른들 보면 70이 딱 넘어가면 몸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아빠도 이제 70이 넘었는데 몸이 옛날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엄청 그 장골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약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일을 하고는 계시지만 옛날에 그런 액티브한 느낌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을 쓰고 살아야 되는 시기가 엄청 길어졌어요. 그럼 내가 이거는 뭐 잡기 나름이겠지만 뭐 50세부터일 수도 있고 뭐 55세부터일 수도 있겠지만 한 45년 정도를 돈을 쓰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 매달 300만 원만 써도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이제 16억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현금 흐름에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다들 연금저축이나 배당투자도 하고 계시죠? 참들어요? 네, 같은 거잖아, 맞죠? 예, 이것도 제가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되게 똑똑해요. 쉽게 와닿게 설명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딱 주식 배당처럼 생각하면 돼, 이렇게. 네. 주식 배당도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 얼마를 뭐 1억을 넣어도 몇만 원 받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시간이 지났을 때 수익이 많이 커지고 잘 쌓이면 나중에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돌아가는 자산이 되는 거죠. 근데 배당과 다른 거는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뭐 1억이든 2억이든 투자를 해야 되지만 아미 같은 경우는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되는 거죠. 네. 네.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질문형 멘트도 있답니다. 누가 이렇게 딱 물어보면 당황스럽잖아요. 빨리 돈이 안 된다 이러면 그럼 혹시 너는 어떤 방식으로 돈 벌고 싶은 생각 있어? 이렇게 물어보랍니다. 네. 물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지속 가능한 수입을 만드는 게 좋아서 이걸 선택했어. 라고 대답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적성에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적성에 맞는 일은 뭐예요? 적성에 맞는 일 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 저는 요즘 애들을 만나면 적성에 맞는 일도 있겠지만 세 가지 일을 가지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먹고 사는 일. 근데 먹고 사는 일은 적성을 따지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그걸 적성을 따지다 보니까 일 자체를 안 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먹고 사는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적성에 맞는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하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적성에 안 맞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만나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이어트로 살을 빠지는 경우도 있고 저희 보시면 굿모닝을 하면서 저혈압이 좋아지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혈압이 저분은 80에서 50이니까 되게 낮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핑 돌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100에서 70 선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언제 어지러웠나 싶을 만큼 좋아졌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살을 빼고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사실은. 요거는 네, 한 봤는데 저희 아들이 진짜 저희 신랑이 키가 작아요. 양간식은 키가 컸는데 저희 신랑은 좀 짧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도 짧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상 키가 16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키를 신경을 썼는데 얘가
진짜 많이 커도 1년에 한 4cm가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키 성장으로 제가 신경을 쓰면서 1년 동안 제일 많이 컸을 때 14cm를 키웠어요. 지금은 이제 중학생인데 172 정도 됐어요. 예상 키보다는 한 4cm 더 키우긴 했는데 좀 갈 길이 좀 더 있습니다만 어릴 때 이렇게 안 하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적성에 되게 또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제 꿈판인데 이제 시간 넘어가고 그래서 그분들의 꿈을 이렇게 적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꿈을 이렇게 적어서 응원도 해주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꿈을 적으면서 학교를 원하는 곳에 보낸 친구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꿈을 또 같이 응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적성에 또 맞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은 다르게 관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쵸? 자, 시간이 없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표를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그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좀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복사 소가수다를 보는 거는 어떤 일입니까? 중요한 일입니까? 긴급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내가 아이유야 그걸 다시 한번 봐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일 수 있어요?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긴급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상황마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아이들하고 이걸 얘기를 해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트러블이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게임하기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4번 그게 우리 생각이잖아.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4번 아니에요. 긴급해요. 내 친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들어가야 되고 엄청 중요해. 내가 거기서 배틀을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등을 하는데 엄마는 자꾸 4번이래.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종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의견을 자꾸 내더라고요. 똥 누는 거. 화장실 가는 건 어디 들어가요? 1번? 네, 1번이죠. 그런데 이게 1번이 아니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방광염이 걸려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다고 느끼면 내가 주로 어떤 일에 시간을 쓰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네. 오늘 꼭 적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쓰고 있으면 사실 그렇게 쓰는 시간이 꽤 있잖아요. 하루에 뭐 그게 1시간일 수도 있고 2시간일 수도 있지만 괜히 이렇게 다니다 보면 유튜브를 한 번 더 보게 되고 맞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시간을 1시간, 2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3년 지나는 그 순간부터 매월 300만 원이 들어온다면 그죠? 그러면 그 시간을 바꿔 쓰실 수 있으세요? 써야죠. 네. 그쵸. 네, 다 찍었죠? 자, 그리고 성공 확률이 낮다. 성공 확률이 낮습니까? 낮다는 표정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공을 바라는 건 아니죠. 그쵸? 네. 바래도 되는데. 네, 어쨌든, 제가 최신 자료는 아니지만 2023년 9월 1일부 되게 힘들 때, 지금도 힘들지만, 한국 아메이의 연봉 5천만 원을 달성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309명. 네. 연봉 4천, 5천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한 해에 309명이 그렇게 많은 소득을 달성하는 거예요. 네. 성공 확률이 낮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연봉이 아니고 안정적인 연금성 소득으로 매달 따박따박 꼬박꼬박 들어온다면 성공 확률이 낮은 게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네. 네, 시간 다 맞춰갔어. 자, 가족이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까? 네, 그런 얘기도 하죠. 근데 제가 주인공이 바뀌었는데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족이 반대할 수 있죠. 근데 가족이 반대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 새끼를 사랑하니까.
잘못된 사람을 만날까봐 반대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근데 만약에 양간식이야. 그럼 좀 그래도 돈은 많이 없지만 괜찮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으면. 근데 내 마음의 희망으로 이 일이 왔지만 사실은 불안할 수 있잖아요. 엄마가 봤을 때 옛날에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봤다고 한다면 그 일은 피라미드인데 다단계인데 돈이 안 된다, 성공 확률이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오늘 배운 걸 얘기해 드릴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 알지 못해서 그분이 잘 알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나는 잘 알고 있지만 그분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죠. 네. 그래서 내가 바뀌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저희 아까 그 머리 낳는 저희 동생 있죠. 저희 동생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동생이 되게 까칠해요. 네, 되게 까칠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좀 더 까칠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멘. 어떻게 보면 저는 여행 같다는 생각도 해요. 맞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삶을 이렇게 많이 바꿔주잖아요. 건강하게 바꾸고 여기 오신 분들도 많은 분들을 건강하게 도와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먼저 건강해지고 저도 보면 저희 애들이 병원을 거의 안 가니까 거의 10년 동안 병원을 안 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막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00원씩 떨어져요. 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건강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아메이가 긴 여행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여기서 많이 배우시겠지만 각자의 속도가 있을 수 있어요. 맞죠? 각자의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여정을 또 즐겁게 같이 해나가시는 리더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